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삼월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항공이고요. 코드 번호는 003490입니다. 현재 시각 1월 22일 11시 28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뭐 대한항공 최근 한 이틀 전에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2, 3일 전? 네, 3일 전이네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대해서 리뷰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일봉상 양봉 하나쯤은 확인하자라는 뜻에서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한 분께서 이제 유상증자를 기다려보고 증자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리하는 게 나을지 이제 고민이 된다라는 이렇게 조금 본인의 고민에 대해서 좀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일단 뭐 최근 모멘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해서 작년 그 말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그 대한항공이 안 움직였죠. 안 움직이다가 그 사이에서 이제 나왔던 모멘텀이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운송, 백신에 대한 운송, 그리고 거기다가 아시아나 인수합병.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단기간 내에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근데 한 3조 원 정도, 3조 3천억 원 정도를 이제 조달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6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9조 3천억 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더 늘어날 확률 더 늘어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이게 타법인 채무상환금이랑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그래서 아시아나 인수 합병과 뭐 채무상환금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재무적인 개선 요인들이 있겠죠. 재무적인 개선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은근히 그 유상증자 양이 상당히 큽니다. 뭐 몇천억 수준이 아니고 3조 원이니까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니까 어디서 샀느냐가 좀 달릴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니면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이런 데에서 저점 구간에서 사 모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성향 자체가 조금 단기적인 성향이다 아니면은 좀 약간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런 기대감 요인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조금 보다가 그 이제 받을 때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그때 이제 조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상증자를 또 어디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최근 모멘텀이나 아니면 추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상증자를 해도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긴 하지만 뭐 추세가 좋은 종목들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어떤 전기차를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공장 증설을 하는데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날 그 권리락이 받은 날에 로 권리락이 발생한 뒤로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긴 하지만 또 올려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유상증자 때문에 내려간다, 올라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만약에 내가 유상증자를 발생하는 시점이 뭐 이때쯤이다, 이때쯤이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은 추세적인 부분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추세를 유상증자 때문에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더 내려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약간 내가 만약에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나 인수합병 자체가 독점적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독점적인 위치가 되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큰 항공사가 되는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한 며칠 본다라든지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그 변동성을 감내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인수 합병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될 테고 근데 요즘 트렌드 자체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은 뭐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뭐 LG전자 올라가는 거, 뭐 현대차 그룹이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대형주 쪽에서 이제 랠리가 계속해서 크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 한 해 상당히 조금 뭐 이렇게 뭐 제약바이오나 아니면은 그런 진단키트주들이 주도했던 흐름이었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기존의 산업들이 반도체, 자동차, 뭐 전자, 그리고 항공주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언택트보다는 어, 그냥 언택트가 아닌 그런 일반적인 기초 산업이잖아요. 기초 산업들이 요즘에 좋고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는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백신이 이제 조만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결국에는 실적이 화물 쪽에서 지금 좋고 있지만 화물 쪽에서 좋지만 앞으로는 여행객이 늘어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여행객이 늘어나야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야 결국에는 어 그게 주가나 아니면은 실적으로 반영이 될 테니까요. 근데 어 어느 정도 그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코로나라는 트렌드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희석이 되면서 좀 사람들 인식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가 뭐 1년, 2년 내에 뭐 종결이 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런 경제라든지 그런 게 순환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제 팬데믹보다는 좀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그 팬데믹 때 얘기 나왔던 게 그 워렌 버핏이 보잉이란 주식을 계속 매집을 하다가 다 팔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항공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패닉 세일도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좀 오히려 지금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더 많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리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딱 제가 떠오르는 거는 이제 대한항공이었어요. 네, 대한항공이어서 일단 뭐 추천을 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늘 있잖아요. 오늘 그냥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만약에 종가가 한 34,000원, 뭐 35,000원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일적으로 이 꼬리 매물대를 기반해서 지금 벌써 조정을 받았잖아요. 조정을 받고 또 밑에 지지 매물대에선 또 지지를 받았고 그러니까 조정도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꼬리 매물대가 아닌 이런 메이저 그런 몸통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아마 조정을 받아도 좀 짧게 받다가 다시 한 번 더 4만 원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안에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구간들을 테스트하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단기적으로 가격만 본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뭐 우려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권리락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신주인 인수권을 받기 전에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디서 이제 진행이 되느냐도 또 좀 변수로 제공 그런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추세적인 부분들은 굳이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도할 이유는 없다. 네, 매도할 이유도 없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조금 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도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1월 14일, 1월 15일, 그리고 오늘 1월 18일 월요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3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